지금 당신의 손가락을 보세요. 금반지가 끼워져 있나요? 만약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띠에 해당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이 재물운의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사주 명리학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인데요. 금과 특정 띠가 만날 때 잠자던 재물 기운이 폭발적으로 깨어난다고 했거든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평생 몰랐던 내 운명의 열쇠를 찾게 되실 겁니다. 사주를 공부할수록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노력을 해도 어떤 분들은 재물이 쌓이고 어떤 분들은 흘러나가거든요. 이게 운명이냐 노력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기운의 방향성 문제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매주 여러분의 운세와 재물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해드리고 있거든요. 함께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죠.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행우정 이야기를 잠깐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세상 모든 것이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난 해, 월, 일, 시간에 따라 각자 부족한 기운과 넘치는 기운이 다르거든요. 금진 기운이 부족한 사주를 가진 분들은 재물이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벌어도 어디선가 새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분들에게 금 장신구, 특히 금반지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부족한 금 기운을 직접 보충해주는 강력한 도구랍니다. 왜 반지일까요? 이게 핵심인데요. 손은 재물을 잡는 부위입니다. 풍수와 명리학 모두에서 손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에너지가 재물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팔찌나 목걸이보다 반지가 재물운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손가락에 끼운 금반지는 매 순간 재물 기운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 소띠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띠는 1949년, 1961년, 1973년, 1985년, 1997년, 2009년생 분들이시죠? 이분들에게는 공통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꾸준하게 일하는데 재물이 좀처럼 내 것으로 남지 않는다는 느낌이요. 많은 소띠분들이 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사주에 있습니다. 소띠는 오행에서 토도 기운이 강한 띠예요. 토는 안정적이고 묵직한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토는 금을 생해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토생금도 jun징, 흙이 금을 만들어낸다는 원리죠. 즉 소띠분들의 몸 자체가 금기운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금반지라는 외부 금기운이 더해지면 상승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소띠분들이 금반지를 끼셨을 때 흩어지던 재물이 하나로 모이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은 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소띠분들께는 왼손 약지를 추천드립니다. 풍수적으로 왼손은 받아들이는 손, 오른손은 내보내는 손으로 봅니다. 재물을 받아들이는 왼손, 그 중에서도 심장과 가장 가까운 약지에 끼우시면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특히 1973년생, 개축년생 분들은 올해 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띠입니다. 1952년, 1964년, 1976년, 1988년, 2000년, 2012년생 분들이시네요. 용띠는 12띠 중에서 가장 강한 기운을 타고난 띠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부터 제왕의 띠라고도 불렸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강한 기운을 타고났다고 해서 저절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재력이 크다는 것과 그 잠재력이 발현된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용띠의 오행 에너지를 보면 토와 수수이가 교차합니다. 수는 재물의 흐름을 상징하는 기운이에요. 그리고 금지는 수를 생해주는 성질이 있죠. 금생수긴 성수이, 금이 물을 만들어낸다는 원리입니다. 즉 용띠분들이 금반지를 끼시면 재물의 흐름 자체가 달라집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여는 것처럼 막혀있던 재물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안 되던 일이 갑자기 풀리거나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용띠분들은 금반지를 낀 후 첫 3개월을 주목해주세요. 이 기간에 주변에서 찾아오는 작은 제안이나 기회들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들이 사실 엄청난 재물의 시작점이 될 수 있거든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용띠분들은 금의 순도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18K나 14K보다는 22K, 24K에 가까울수록 기운의 전달이 강해지거든요. 용의 기운이 워낙 강하다 보니 기운의 통로도 순수할수록 좋습니다. 세 번째,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은 돼지띠입니다. 1947년, 1959년, 1971년, 1983년, 1995년, 2007년, 2019년생 분들이시네요. 돼지띠는 예부터 복수의 상징이었습니다. 재물복, 식복, 인복까지 두루 갖춘 띠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돼지띠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돈이 들어오긴 하는데 손에 남는 게 없다고요. 분명히 벌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요. 이 말씀이 공감되시는 분들 계신가요? 바로 이게 돼지띠의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돼지는 오행에서 수수의 기운이 아주 강한 동물이에요. 물은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죠. 재물이 들어와도 자연스럽게 흘러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릇이 없으면 물을 담을 수 없잖아요. 금반지가 바로 그 그릇 역할을 합니다. 금은 술을 생하면서도 술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거든요. 돼지띠 분들이 금반지를 끼시면 흘러나가려는 재물 기운을 붙잡아두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돼지띠 분들에게 드리는 팁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순금 24K를 선택하세요. 다른 금속이 섞인 합금보다 순수한 금일수록 에너지의密도가 높습니다. 작고 소박한 순금 반지 하나가 화려한 합금 반지보다 훨씬 강한 재물 기운을 줄 수 있거든요. 또한 돼지띠 분들은 금반지를 끼신 후에 저축이나 재물을 모으는 행동을 병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릇을 마련했으면 그 안에 무언가를 채워넣는 행동이 따라야 하니까요. 이제 세 가지 띠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금반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통 주의사항도 알려드려야겠네요. 첫째, 새 것을 구입하세요. 중고 금반지에는 이전 주인의 기운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운이 어떤 성질인지 알 수 없거든요. 처음 내 것이 되는 금반지여야 내 기운과 하나가 됩니다. 둘째, 처음 끼는 날을 고르세요. 맑은 날 오전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태양의 양령 기운이 금반지의 에너지를 활성화해 주거든요. 셋째, 정기적으로 닦아주세요. 금은 먼지와 기름때가 쌓이면 에너지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닦아주시면 충분해요. 맑고 깨끗한 상태가 곧 맑고 깨끗한 기운을 유지하는 방법이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띠, 소띠, 용띠, 돼지띠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금반지는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운을 줍니다. 다만 오늘 소개해드린 세 띠는 특히 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조합이라는 뜻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는 걸 꼭 기억해주세요. 재물운은 간절히 원하고 충분히 준비하고 끊임없이 행동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금반지는 그 여정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거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금반지 하나로 여러분의 재물운이 활짝 열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